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감 수업의 레릿입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바쁘다는 핑계로 영상을 올리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최대한 영상을 자주 올리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뭔가 특별한 주제를 정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방송을 하거나 영상을 찍으려고 하니까 이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뭔가 준비를 하려고 하면 귀찮아서 미루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이 이제 오늘인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렇게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물론 뭐 완벽하게 준비해서 한 적도 없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무한정 미루겠구나. 그래서 안 되겠다. 지금 새벽 1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심지어 머리도 안 감아가지고 모자 쓰고 있잖아요. 지금 모자 쓰고 영상 처음 찍는 것 같은데, 이렇게라도 뭔가 딱 영감이 떠올랐을 때, 아, 뭔가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냥 영상을 찍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고 조금이나마 영감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라면 짧게라도 네, 영상을 찍어서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바로 이 트랜서핑의 비밀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삶을 가볍게, 그리고 힘든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약간의 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보통 요즘에 그런 채널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뭐 마음 공부라고 해가지고 이런 뭐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든지 아니면 영감을 받아서 내 삶을 좀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저는 실제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많이 도움을 받았지만, 이런 트랜서핑의 비밀이라든지 아니면 영감을 줄 수 있는 이런 책들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고, 한 이 책에 빠져든 시기가 뭐 1년 좀 넘은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 제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많이 행복해졌고요. 삶이 많이 단순해졌고, 뭐 성공의 기준은 나름 각자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도움을 많이 받아서 뭐 돈도 돈이지만 마음적으로 심적으로도 많이 성장을 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많이 공유를 해드릴까 합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제가 지금 좀 인트로가 길긴 한데 그래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채널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지금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는 거라서, 보통 이런 마음 공부라든지 아니면은 뭐 끌어당김의 법칙,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들 아실 것 같은데, 막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이 조금 거부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은근히 많으실 거예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저는 막 열심히 살고 노력해야 되고 자기 개발 막 열심히 하고 막 이런 거에만 꽂혀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너머에 뭔가 나만의 노력으로만 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어떤 사람은 되게 뭔가 추상적이고 현실적이지 않고 너무 막 사이비 같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제가 뭐 책을 통해서 혹은 여러 가지 메시지와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의 삶이 좀 더 가볍고 행복하고, 저 또한 또 여러분들 또한 같이 성장해 나가고 더 행복할 수 있도록 그런 메시지들을 많이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로 이런 책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차 또 자세히 설명을 나누도록 하고, 오늘 내용은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조금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정확히 말해서 왜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지 그 이유와 또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부분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꽉 찐 손을 풀어놓는 것이 이 힘의 비결이다. 제가 중간부터 읽는 거예요. 꽉 찐 손을 풀어놓는 것이 이 힘의 비결이다. 이게 이제 이 책의 좀 포인트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무 손을 꽉 쥐고 있는 거죠. 성공해야 돼. 이겨내야 돼. 이 일이 빨리 해결돼야 돼. 근데 사람의 마음은 뜻하지 않은 상황 또는 자신의 시나리오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적대시한다. 반박하고 포기하고 고집하고 논쟁하고 돌발적으로 행동하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등등, 이것은 즉각적이고 원시적인 반응이다. 여러분 공감되시나요? 그러니까
다시 이 부분만 읽어드릴까요? 사람의 마음은 뜻하지 않은 상황 또는 자신의 시나리오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적대시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계획한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한 방향이나 내가 생각한 결과가 있는데 그거에서 조금이라도 비틀어지면은 사람들은 그거를 굉장히 적대시하고 막 불만을 갖는다는 거죠. 왜 나는 안 되지?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그리고 심지어 뭐 예전에 제가 어떤 연예인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예능에서 그 약간 관찰 예능 같은 거였어요. 근데 그분이 성격이 그렇대요. 이제 주변 친구들이 말하기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을 굉장히 속상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리를 하는데 잘 안 되면은 막 울어버리고. 근데 이런 게 성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자신을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런 사람이어가지고 굉장히 공감을 했었어요. 뭐 여행을 계획할 때 음식 먹을 때 뭐 맛집을 미리 알아봤는데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갑자기 요리가 다 떨어졌다든지 날씨가 안 좋아서 뭐 여행 일정이 취소가 됐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불만 가득 찬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 여행이나 먹는 것 같은 것도 그러할진데 그런 성격이 우리 삶에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비틀어지면은 굉장히 뭔가 막 인생을 굉장히 막 욕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이게 얼마나 사람을 황폐하게 만드는지 겪어본 사람은 아실 거예요. 제가 굉장히 아이고 머리가 많이 삐져나와가지고 네 제가 굉장히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거든요. 머리가 좀 정돈을 해야겠네. 지금 머리를 안 감아서 네 머리 좀 잘라야겠다. 아무튼 그래서 사람들이 대체로 그렇다는 거죠. 대체로 그래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즉각적이고 원시적인 반응이래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뜻대로 해보려고 애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코 생각하는 대로는 되지 않는다. 그쵸?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될 때도 있지만 되지 않을 때도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그때마다 제 자신을 탓했었는데 제 자신을 탓하고 또 세상을 탓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충고를 해줍니다. 그래서 세상을 놓아주어서 움직일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그래서 세상을 놓아주어서 움직일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다. 이어서 읽어드리고 또 추가 설명해 드릴게요. 많은 경우에 적극적인 행동은 전혀 할 필요가 없고 일이 일어나는 대로 유연하고 부드럽게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행동을 전혀 할 필요가 없대요. 그저 그 흐름에 일이 일어나는 대로 그냥 흐름에 맡기고 부드럽게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예전에 저라면 이해가 안 갔을 것이고 지금 이런 류의 책이나 이런 류의 어떤 말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거부감이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순응하란 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또 설명을 해드릴 거고 여기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그런 거죠. 세상의 어떤 이 자연의 법칙, 우주의 법칙, 세상이 흘러가는 법칙이라는 게 우리가 엄청나게 막 애를 쓰거나 안달복걸하거나 엄청 불만을 가지지 않는 이상에는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흘러간다고 해요. 보통 이런 어떤 철학적인 책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영감을 주는 책이나 강연 또 여러 성인들 깨달음을 얻은 자들이 그런 말을 되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를 더 크게 문제화시키고 일을 비틀게 만드는 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렇게 일이 흘러가면 안 되는데 왜 이 모양이야? 아니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래? 분명 내가 철저하게 계획을 했는데 왜 그렇게 계획대로 되지 않지? 그런 생각이나 그런 집착이나 뭔가 이렇게 세상과 싸우려고 하는 것들 자체가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는 유연하고 부드럽게 따라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양 철학에서도 그런 말 많이 하죠. 순리대로 살라고. 또 영어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Go with the flow. flow가 이렇게 흐름이죠. 그래서 그것과 함께 가라. Go with the flow라는 말도 있고 뭐 let it be, let it go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런 단어들이나 이런 명언들이나 이런 문장들이 정말 수천 년이 지나고 수만 년이 지나도 어떤 사람들 입방아에
윗방아에 오르고 내리다? 이 말이 맞나요? 네, 어쨌든 그렇게 말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회자되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그게 인생의 진리이기 때문에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어느 정도는 몸을 맡기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너무 막 이렇게 내가 세상을 바꾸려고 나의 계획대로 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일이 어느 정도 잘 풀려 나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신의 견해를 고수하려고 할 때 원시적인 마음은 손으로 물을 허우적거리면서 흐름을 거슬러 노를 젓는 경향이 있다. 아까 말씀드린 거랑 같은 거예요. 뭔가 우리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반박하고 포기하고 고집하고 논쟁하고 그런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견해를 고수하려고 할 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내 말이 맞고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이렇게 착착착 진행돼야 되고 그런 거를 고수하려고 할 때 그것 자체가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뭔가 뭐 수영이나 바닷가에 빠졌을 때를 비유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흐름은 물 흐름이 이쪽으로 흐르고 있어요. 이쪽으로 흐르고 있는 뭐 좀 잘 설명해 드려야겠구나. 이쪽으로 흐르고 있어요. 내 쪽으로 흐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정면으로 수영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떠밀려 가겠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못 가잖아요. 그냥 그 물 흐름에 맞춰 가지고 어느 정도 타면서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네, 그냥 무작정 그 흐름을 거슬러서 노를 저으면은 방향이 제대로 가지 않고 뒤집어지겠죠. 그죠? 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비유를 해가지고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다. 세상에 어느 정도 흘러가고 있는 이런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을 너무 적극적으로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제가 물론 이런 영상을 통해서 계속 구체화시켜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냥 세상의 흐름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떠맡겨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아무 노력 없이 그냥 마치 점 본 다음에 점에서 나온 대로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너무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억지로 애를 쓰지 말라는 거죠. 왜냐면은 세상은 내가 계획한 대로만 되지는 않기 때문에. 계획한 대로만 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원하는 목적지엔 도달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내가 가수가 되고 싶은데 오디션에 예를 들어서 뭐 10번을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난 재능이 없나? 왜 나보다 못하는 쟤는 잘 되는데 난 안 돼? 나 운이 없나? 그래 쟤는 금수저일 거야. 아니면 뭐 난 운이 없어. 나는 가수할 그 운을 타고나지 않았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오디션이 아닌 다른 기회에 가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오디션만이 그 흐름이 아닐 수 있는 거죠. 세상의 흐름은 세상이 나에게 주는 흐름은 오디션이 아니라 뭐 길거리 캐스팅이나 유튜브나 아니면은 우연히 어떤 장소에서 버스킹을 하게 됐는데 섭외가 된다든지 수많은 흐름이 있을 텐데 그거를 뭔가 내가 한두 번은 잘못 선택할 수 있는데 그거 가지고 너무 싸우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적절한 예시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환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환상이라는 거는 그런 거죠. 이제 내 뜻대로 뭐든지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환상이라는 거죠. 마음의 편협한 의도를 거꾸로 돌려 의연하고 늠름하게 예상 밖의 것들도 포용하면서 자신의 시나리오를 수정해 가라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마음의 편협한 의도를 여기서 편협한 의도라는 건 이렇게 돼야만 돼. 나는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잘 돼야 돼. 라는 편협한 사고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길이 있어요. 여기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는 비행기 없나? 어쨌든 비행기 뭐 지하철 아니지 이상한 말 나와.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기차일 수도 있고 버스일 수도 있고 자차일 수도 있고 자전거일 수도 있고 뭐 걸어가는 걸 수도 있고 뭐 킥보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길만 어떤 생각하는 편협한 의도 그런 거를 돌려가지고 의연하고 늠름하게 그러니까 좀 초연하고 좀 평온하게 예상 밖의 것들도 포용하면서 자신의 시나리오를 수정해 가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도움을 받았고 삶이 변화했던 정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예상 밖의 것들로 저를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준 경험이 조금씩 쌓일 때 이때 이런 것에 좀 빠져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저는 되게 제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철저하게 계획하고
철저하게 노력해가지고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아무리 최고의 전략을 짜고 최고의 노력을 해도 안 될 일은 죽어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뭐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거나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막 기회가 오기도 하고 너무나도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때는 몰랐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뭔가 내가 힘을 빼고 내가 어느 정도 세상의 법칙에 좀 허용하고 그냥 뭔가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을 때 마음에 좀 평온이 찾아왔을 때 그런 기회가 많이 왔었어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상 밖의 것들을 포용하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취업이 안 되거나 뭐 연애를 못 하고 있다거나 돈이 잘 안 벌린다거나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거를 너무 여러분의 사고와 여러분의 생각만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어느 정도는 노력을 할 수는 있죠. 그것에 대해서 뭔가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건 괜찮은데 거기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그것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그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이게 힘든데 지금 상황이 힘들지만 지금 내가 연애를 못하고 있고 지금 약간 돈이 잘 안 벌리지만 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나에게 더 좋은 기회를 줄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뭐 다른 것도 가볍게 시도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마음을 좀 평온하게 갖고 시간이 흐르면 해결해 주겠지라는 그런 의연한 태도를 가지면 오히려 일이 잘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꽉 찐 손을 풀어 놓아주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허용하라 라고 말을 했어요. 참고로 이 트랜서핑의 비밀이라는 책은 굉장히 새로운 용어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용어들은 나중에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 지금은 읽을 때 그 용어들은 좀 뺐어요. 빼거나 제가 변환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를 해주시고 그런 용어부터 시작해서 뭔가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트랜서핑의 비밀이라는 책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 원래는 이제 리얼리티 트랜서핑이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그 시리즈를 약간 요약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얼리티 트랜서핑이라는 책도 추천을 드리고 트랜서핑의 비밀이라는 책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이 말이 되게 좋더라고요. 자, 조종하기를 포기한 당신이 오히려 상황을 실질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진다. 다시 한번 조종하기를 포기한 당신이 오히려 상황을 실질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진다. 어떻게 했을 때? 꽉 찐 손을 풀었을 때. 이렇게 일이 돼야만 돼. 이거를 해결하려면 내가 어떤 노력을 퍼부어야 되지? 라고 밤새 고민하는 대신에 그냥 그걸 쫙 풀어헤치고 그래. 어쨌든 이 일은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될 거야. 아니면 내가 다른 방식으로 좀 다른 길을 한번 찾아보면 더 좋은 기회가 열릴 수 있을 거야 라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직접 그거를 조정하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좀 힘을 내려놓으면 힘을 좀 포기하면 오히려 내가 상황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공감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의 삶을 한번 반추해 보세요.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면서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일이 잘 풀렸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진짜 미친듯이 고민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했는데도 안 되다가 에라 모르겠다 몰라 될 대로 되라 그냥 에이 세상아 몰라 이렇게 했을 때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일이 바뀐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그때 이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조종하기를 포기한 당신이 오히려 상황을 실질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진다. 제가 이제 책 보면서 이렇게 필기나 밑줄을 굉장히 많이 치는 편인데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내려놓을 때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써놨거든요. 옛날에 제가 1년 전에 읽은 책인데 이게 물론 뭐 자주 읽어요. 저는 한 번 책 사면은 그 책 막 4-5번씩 읽거든요. 마음에 드는 책은. 내려놓을 때 가질 수 있다. 되게 많이 경험했어요. 저는 인생에서. 지금도 그거를 많이 노력하고 있고 지금 이 영상도 내려놓은 상태에서 찍고 있습니다. 몇 분이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편하게 지금 굉장히 편하게 방송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카메라를 통해서이지만 느끼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편안한 상태에서 지금 자유롭게 네, 말을 하고 있는지. 자, 이어서 좀 더 읽어볼까요? 관찰자의 눈으로 주변을 바라보라. 관찰자라는 말, 이런 마음 공부를 한다든지 영적인 책을 읽다 보면 영감을 주는 책을 읽다 보면 관찰자라는 개념이 많이 나와요. 뭐 불교에서도 나오고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당신은 연극의 연출자인 동시에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움직임을 간파하며 초연하게 연기를 하고 있는 배우다. 제가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지금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하나의 연극이나 영화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고. 그러면 지금처럼 진지하게 임하지 않겠죠. 뭐 진지하게 그 영화를 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영화라는 걸 알잖아요. 현실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감정에 있어서, 어떤 사건에 있어서 되게 객관적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뭔가 감정이 이렇게 휩쓸려가지고 빠져들다가도 영화가 끝나면 돌아오죠. 아, 맞아, 이건 영화지. 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연극의 연출자, 그러니까 PD, 여러분들 PD 감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어떻게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간파하면서 초연하게 연기를 하고 있는 배우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죠. 네. 그러면 내가 어떤 불행한 일이나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어느 정도 이성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래, 이건 영화니까, 혹은 이건 게임이니까 내가 다른 캐릭터를 써서 다른 약을 투여해서 다른 미션을 따라서 그런 어떤 새로운 영감이나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굉장히 침착해지거든요. 제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많이 써먹는 방법인데, 그래서 누가 당신에게 무엇을 제안해 오면 성급하게 거절하지 말라. 조언을 받는다면 그것에 대해 심사숙고해보라.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 성급하게 논쟁을 벌이지 말라. 누군가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그냥 놔두고 지켜봐라. 상황이 바뀌더라도 경보를 울리면서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다.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다는 거죠. 누가 나를 욕하거나 나에게 갑자기 안 좋은 일이 들어닥치거나 고민이 많이 생겼을 때 너무 막 아둥바둥하면서 해결하려고 어떡하지? 이렇게 호들갑 떨지 말고 일단 지켜보라는 거예요. 영화를 보는 것처럼 게임을 하듯이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 일이 어떻게 펼쳐질까? 이렇게 초연하게 바라보라는 거죠. 물론 말이 쉽지 되게 어렵습니다. 저도 항상 이 개념을 이해하면서도 실천이 어려운데, 근데 정말 놀라운 게 여러분, 관찰자가 되잖아요. 이렇게 감독이 되잖아요. 되게 사람이 초연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져요.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꼭 해보세요. 정말 이게 습관이 되면 삶이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일이 되게 신기하게도 잘 풀리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고 변화를 받아들여 보라. 무엇을 하든 간에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을 가지고 움직이라. 펀치라인.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입니다. 무엇을 하든 간에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을 가지고 움직여라. 그래서 제가 여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써놨어요. 어떻게 하면 쉽게 할까? 네. 제가 옛날에 약간 삶의 모토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슬로건 같은 거, 그런 걸 매년 이제 정해놓고 인생을 살아왔었는데, 그때 항상 저의 화두는 그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열심히 하지? 어떻게 하면 열정적인 삶을 살지? 어떻게 하면 내가 좋아하는 삶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런 화두를 던졌는데, 한 1년 전부터 제가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고 많은 걸 내려놓고 이렇게 순리대로 살기 시작을 하면서 제 인생의 화두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면 쉽게 할까? 네. 어떻게 하면 쉽게 할까라는 말이 뭔가 대충 하려고 하고 힘든 거 안 하려고 하고 노력 안 하려고 하고 막 배짱이처럼 맨날 놀려고 하고 그런 말이 아니라, 이왕 내가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이왕 돈을 벌어야 되는 거고, 이왕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고, 이왕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거기에 너무 몰두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면 간단하고 최대한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할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바꾸는 것만으로도요, 정말로 영감이 막 떠오르기 시작을 해요. 물론 바로 그게 해결되진 않죠. 바로 뭔가가 생기진 않지만 정말 신기하게도 쉬운 방법이 떠오른다니까요. 내가 왜 그동안 이렇게 허튼 짓을 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아니 이렇게 간단한 일을 왜 어렵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뭐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리 찾아도 내 핸드폰을 어디다 놨는데 핸드폰을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어.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아무리 모든 것을 뒤져도 없는데 알고 보니까 내 주머니에 있었던 거야. 알고 보니까 바로 앞에 있었던 거야. 그런 거. 그래서 그런 속담들도 많잖아요. 네, 갑자기 속담이 생각이 안 나네. 뭐죠?
뭐 속담이 뭐지? 어쨌든 뭐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눈앞에 있는 거 못 보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사소한 어떤 약간의 머리만 굴리면 혹은 약간 힘을 빼면 알고 보니까 정답은 가까이에 있었는데 굉장히 단순했는데 그걸 어렵게 만드는 건 사실은 상황이 아니라 너무 깊이 몰두한 나머지 내가 감독이 아니라 내가 게임을 하는 플레이어가 아니라 캐릭터가 돼버린 나머지 거기에 너무 몰두해가지고 한치 앞을 못 보는 거죠. 그런 실수를 많이 저지르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렇게 충고를 해주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 간에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을 가지고 움직여라. 그리고 선택을 해야 할 상황에서는 얻기가 가장 쉬운 것을 고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좀 듣다 보면은 그런 의문이 들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그러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뭐 대충 하라는 거야? 아니면은 뭐 힘을 빼라고 하는데 그러면 뭐 노력을 아예 하지 말고 그냥 놀아? 방에서 그냥 누워 있어? 아무 고민 해결하려고 노력도 하지 마?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것은 당신이 이 모든 것에 다 동의를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해야 한다는 거는 뭐 그냥 세상이 주어진 대로 오케이 그냥 나 떠맡긴 대로 맡긴 대로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 하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여라 이런 뜻이 아니라 눈을 감은 채 흐름에 떠밀려 내려가는 것과 의도적이고 의식적으로 흐름을 따라가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무슨 말이죠? 눈을 감은 채 흐름에 떠밀려 내려가는 것은 뭐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풍파를 만났어요. 뭔가 바다에 빠져가지고 그런 물살을 맞이했을 때 나 죽는구나 이러고 그냥 가만히 떠밀려 가면 죽겠죠. 근데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이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아는 상태에서 움직이라는 거죠. 풍파가 이렇게 흐르니까 내가 억지로 그걸 뚫고 나가려고 하지 말고 이 흐름을 이쪽으로 같이 타서 뭐 여기에 도착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비유가 적절치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앞으로 이런 영상을 찍은 횟수가 많지 않아 가지고 조금씩 하다 보면 나아지겠죠 여러분. 같이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봐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당신은 고삐를 당겨야 할 때와 의도적으로 고삐를 늦춰줘야 할 때를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세상을 풀어놓고 그것이 움직이는 것을 관찰해보라. 세상은 제자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고 가끔씩만 필요한 방향으로 살짝 떠밀어주는 지혜로운 스승처럼 움직인다. 그것을 지켜보라. 세상이 당신 주위를 돌고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굉장히 뭔가 종교적이고 막 신을 믿어야 할 것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 마음을 알아요. 제가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되게 컸었거든요. 저는 철저히 현실주의자였고 뭐 미스테리 이상적인 거 막 그런 거 되게 싫어했던 사람인데 정말 삶에 적용을 시키니까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세상을 풀어놓고 그것이 움직이는 것을 관찰해 보래요. 아까랑 했던 거랑 계속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이긴 한데 진짜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줄지, 어떻게 내가 생각한 커리어가 달라질지는 정말 알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게 뭔가 아무 목표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내맡겨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A 방향을 생각했는데 그게 B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요. 내가 가수를 생각했는데 가수가 아닌 뮤지컬 배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 내 삶에 충실하되 어느 정도의 흐름에 맡겨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관찰을 해보라는 거예요. 섣불리 힘들어하고 섣불리 해결하려고 하고 섣불리 전략을 짜려고 하지 마시고 오호라 지금 내가 이런 전략이 잘 안 먹히네. 오호라 이런 계획이 좀 틀어졌네. 그렇다면 뭐 신을 믿고 계시지 않는 분이라면 꼭 신이라고 지칭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세상, 그냥 이 우주라는 말도 좀 거부감이 있으면 그냥 우리 세상살이가 혹은 뭐 보이지 않는 나의 수호천사가 나의 스승이 보이지 않는 나의 스승이 하늘에 계신 우리 조상님이 이렇게 나를 지금 이런 기회를 주려고 하는구나. 이런 길을 보여주려고 지금 이 길에서는 아직 보여주시지 않는 거구나.
그런 식으로 관찰을 해보라라는 거예요. 그게 쉬운 말로 영감인 것 같아요. 제가 예술가들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예술하는 사람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음악을 하는 사람이건 뭐 글을 쓰는 사람이건 인터뷰 같은 걸 보잖아요.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해외 유명한 사람들을 보면은 꼭 그런 말을 해요. 이 글을 내가 쓴 게 아니다. 이 작품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영감이 탁 와가지고 어느 순간 산책을 하다가 혹은 뭐 집에서 자다가 또 목욕탕에 있다가 뭔가 번뜩이는 딱 그런 게 와가지고 나도 모르게 막 그 글을 썼다든지 내가 그런 말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런 말을 했다든지 그런 경험담이 되게 많거든요. 이게 되게 옛날에는 되게 허무하기도 하고 막 무슨 뭐 헛소리냐 일부러 드라마틱하게 꾸미려고 하는 말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저도 그런 거를 좀 느끼고 있어요. 네, 이게 막 되게 미스테리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 갑자기 뭐 신이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야 이거 해 이렇게 말했다라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게 팍 나와요. 근데 그게 내가 뭔가 힘을 뺐을 때 그런 경우에 그런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읽어드린 내용이요 거의 뭐 한 장 반도 안 돼요. 한 장 정도 분량이었습니다. 어때요 근데? 뭐 사람마다 견해는 다르겠지만 이 영상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내용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가 말을 잘했거나 이 영상을 잘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이 책이 주는 메시지가 엄청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한 장을 읽었을 뿐인데 이렇게 많은 삶의 가치를 준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고요. 짧게 하려고 했는데 네, 새벽 1시쯤에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40분이 됐네요. 앞으로는 좀 짧게 하려고 노력을 해보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말이 많아가지고 아무튼 오늘 핵심은 뭐다? 손에 꽉 쥔 이 힘을 좀 풀어라. 그리고 세상의 흐름에 섣불리 맞서려고 하지 말고 어느 정도 그 흐름을 타면서 유연하고 초연하게 움직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좀 힘을 빼고 조금 여유롭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전 다음 시간에 좀 더 많은 영감을 드리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뵙기를 바랄게요. 그럼 여러분 들어가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언제나 그렇듯 당신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이거 또 말이 길어지는데 네 아무튼 여러분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